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께 지금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소중히 지켜온 이 황금 같은 보장이 혹시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보험사가 여러분의 이 귀한 실비를 지금과는 한참 다른 조건의 새 상품으로 강제로 전환하려고 한다면 과연 얼마의 보상금을 받아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00만원? 500만원? 아니면 그 이상? 하지만 그 진정한 가치는 아마 돈으로 매길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보험사들이 여러분의 실손보험의 운명을 뒤흔들 중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앞으로의 수십 년간의 병원비 그리고 지갑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매우 위험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2013년 이전에 가입한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실손보험의 새로운 시대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비와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와 보험업계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손보험 5세대 개편안입니다. 실손보험은 처음 출시된 1세대부터 지금의 4세대까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방식 구조가 모두 다르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2세대 실손, 그 중에서도 2013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실비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흔히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매우 많은 분들이 선택한 대표적인 보장 상품입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를 실손보험이 대신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예기치 않게 큰 질환으로 많은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핵심적인 민간의료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점에 따라 세대가 나뉘고 그에 맞춰 보장 조건도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실손보험을 세대별로 구분해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을 의미하며 이 기간에 가입하신 분들은 바로 1세대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당시 1세대 실손은 비급여까지 거의 보장이 됐고 통원 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5,000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말 그대로 병원비가 거의 전부 지급되던 구조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입 기간이 길어지고 가입자 연령도 높아지다 보니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었고 지금은 월 10만원을 넘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그만큼 2세대의 보장 수준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세대 실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갱신 주기가 존재하지만 재가입 주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처음 가입할 때 설정한 조건 그대로 만기까지 평생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2세대 실손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2세대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분들에 해당이 되며 현재 실손 개편 논의의 중심에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2세대 실손이 가입 시점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2세대 실손 중에서도 2013년 이전 가입자는 재가입 주기가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가입해두면 처음 설정한 보장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평생 지속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2013년 이후에 가입한 2세대 실손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재가입해야 하는 구조이고 그 시점에 맞춰 강제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고 보장 범위가 넓고 비급여 보장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1월에 가입한 경우라면 가입 후 15년이 되는 2029년 11월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가 되고 그 시점에 새로운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같은 2세대라 하더라도 가입 시점에 따라 기존 조건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강제로 전환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세대 실손입니다. 2세대는 특별한 이슈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3세대 실손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상품을 의미하며 이 시기부터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입원과 외래가 보다 명확하게 구분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장폭이 다소 줄어든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이 시기까지는 병원비 부담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상품이며 이 시점부터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비급여 보장이 특약으로 분리가 됐고 병원 이용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비급여 이용량 연동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즉 병원을 자주 이용하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반대로 병원 이용이 적다면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동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실손으로 비급여를 많이 사용할수록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재가입 주기가 15년이었지만 4세대부터는 5년 주기로 재가입하도록 규정이 축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021년 8월에 가입을 했더라도 5년이 지나게 되는 2026년이 되면 재가입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즉 동일한 상품을 계속 유지할 수 없고 정해진 주기에 맞춰 조건이 다시 설정되는 구조입니다. 비급여 보장은 앞으로 특약 1과 특약 2로 두 가지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특약 1은 중증 비급여 특약, 특약 2는 비중증 비급여 특약. 여기서 특히 핵심이 되는 부분은 비중증을 다루는 특약 2입니다. 일상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자주 받는 치료들, 즉 다빈도로 이용되는 대부분의 비급여가 바로 이 특약 2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약 2의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기 부담률도 30%에서 50%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특약 2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4세대와 동일하게 병원 이용량이 많아지면 보험료 역시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보장은 줄어들고 반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커지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관리급여라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려보면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해야 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관리급여란 여러 비급여 치료 중에서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정부가 직접 지정해 가격을 통제하고 그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률을 대폭 높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증식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도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과잉진료를 줄이고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급여의료비를 통제함으로써 결국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2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이전에 가입한 2세대 실손은 보장 범위가 넓고 재가입 주기도 없으며 자기 부담률도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다소 높은 편이긴 하지만 유지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2013년 이후에 가입한 2세대 실손은 어차피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강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보험료가 많이 올라 지금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면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보험료 부담, 사용 패턴, 앞으로의 의료비 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따져 현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을 우선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세대가 출시되면 보장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4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만큼은 지금 기준의 보장 구조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선택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1세대, 2세대 실손을 재매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너무 높아진 상황에서 보험사가 소비자와 합의를 통해 일정 금액을 보상으로 지급한 뒤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강제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방향을 보면 강제 전환은 없고 변경을 스스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 적용되는 방식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전환을 선택한 가입자에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보상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격이나 보상 금액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해야 할 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당장 100만원,
500만원, 심지어 1000만원을 보상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무작정 변경해버리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스스로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재정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보장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들어본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손보험 청구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실손보험금 잘 나오나요?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청구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손보험금 청구 시 꼭 알아두면 좋은 핵심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실손보험 심사는 과거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 상태입니다. 특히 비급의 진료는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CT나 MRI 같은 비급여 검사는 반드시 객관적인 영상 자료가 필수입니다. 또 도수치료처럼 반복적으로 받는 치료는 10회가 넘어가면 효과 제약인 소견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방치료나 체충격파 같은 치료는 의무기록지에 시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둬야 하고요. 이런 서류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되거나 삭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급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 팁이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현장 실사 예정 문자를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직원이 아닌 제3자의 전문가가 중립적으로 사고와 치료 내용을 판단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보험사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와 정당성을 평가해주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내가 정당하게 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독립손해사정사가 의료기록을 검토한 뒤 이건 지급 대상이 맞다 라고 판단하게 되면 보험사도 이를 일방적으로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 손해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 2가지를 통해 여러분이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전환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40세 남성 고객님이 2011년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현재 월 보험료는 10만원대이고 허리 통증이 지속돼 도수치료, 물리치료, 체충격파 치료 등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패턴이라면 비급의 사용량이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지금의 2세대 실손을 전환하기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5세대 실손에서는 도수치료와 체외 충격파가 보장에서 크게 제한이 되거나 앞서 말씀드린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병원 이용 빈도가 많은 분들은 4세대로 전환했을 때 비급여 청구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2세대 실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65세 여성 고객님으로 2012년에 2세대 실손을 가입해 두셨습니다. 현재 월 보험료는 15만원을 넘는 수준이라 부담을 크게 느끼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년에 병원 방문하는 횟수가 1에서 2회 정도로 매우 적고 병원비 자체도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패턴이라면 솔직히 말해 2세대 실손을 유지할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보장 수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병원 이용량이 거의 없는 건강한 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현재 보험료 부담이 이미 큰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청구가 전혀 없는 해에는 보험료가 할인될 수도 있고 비급여 사용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보험료가 동결됩니다. 따라서 병원 이용량이 거의 없는 이 고객님처럼 비급여 지출이 적은 분들에게는 4세대 실손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례만 보더라도 각자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정리하면 병원 이용이 작고 비급여 중심의 치료가 꾸준히 필요한 분이라면 기존 실손 유지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병원을 거의 가지 않고 현재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전환하는 쪽이 더 효율적입니다. 전환하면 안 된다, 전환해야 한다, 이런 주변 의견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는 여러분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100% 같은 관점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지금 나에게 가장 맞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나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개편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 변화, 세대별 차이,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병원비와 지갑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될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보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험대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